네, 이어서 문자를 사용한 식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자, 문자를 사용한 식, 문자를 사용하면은 수량이나 수량 사이의 관계를 사용하면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거든요.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그럼 보시면은 뭐 600원짜리 연필 X자루의 가격이라 그랬어. 그럼 두 자루의 가격은 600 곱하기 2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두 자루가 아니고 만약에 X자루를 샀다라고 하시면 뭐 600 곱하기 X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문자, 뭐 X, 아니면 뭐 A를 써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초콜릿의 가격을 400원이라고 할게, 하나에. 그럼 초콜릿 A개를 샀다라고 하시면 뭐 400 곱하기 A1이다. 뭐 이렇게 써보자.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밑에 참고를 보시면은 참고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하고, 우리가 참고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 때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물건 전체의 가격은 뭐 한 개에다가 물건의 개수를 곱한다. 얘는 다 아실 거고, 뭐 거스름돈은 낸 돈에서 쓴 돈을 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정가를 보시면은 잘 보셔야 돼. 자, 정가, 원가. 얘가 뭔지를 아셔야 하는데 잘 봐. 구조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총 5단계를 이용해서 한번 정가, 원가를 설명을 해볼게. 잘 봐. 제가 만약에 연필을 제가 공장에서 연필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제가 한 자루에 500원짜리 연필을 사왔어. 공장에 가가지고. 그래서 걔를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거거든. 원가가 뭐냐면 제가 뭐 쓴 돈을 원가라고 봐도 괜찮아. 원가에 대한 내용은 뭐 나중에 우리가 커가지고 회계에 대한 일을 한다면 원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나오는 원가의 항목은 아마도 물건을 사 왔을 때의 비용이나 아니면 뭐 배송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공장에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떼온다 라고 하거든. 그래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저희가 사용한 뭐 교통비나 뭐 기타 비용들이 있겠죠. 그거를 저희가 원가라고 하거든. 그래서 제가 500원짜리 연필을 한 자루를 사왔어요. 그걸 우리가 원가라고 해요. 그리고 정가는 뭐냐면은, 자, 일단 연필을 사오셔가지고 저희가 장사를 할 거야. 그러면은 저희가 500원에 사왔으니까요. 그래도 돈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정가를 2,000원에 팔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어떻게 보면 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판매자가 정한 가격이야. 근데 봐봐. 원가 500원짜리를 2,000원에 판대. 그럼 총 4배만큼을 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잘 안 팔려가지고 저희가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할인을 제가 정가에 한 10% 할인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10%를 할인을 할 거래. 그래서 10% 할인을 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정가 2,000원의 10%는 얼만큼이야? 2,000원의 10%는 뭐 0.1을 곱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200원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고, 200원을 할인을 해준다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 수 있다? 자, 판매 가격은요, 정가 2,000원에서 저희가 안 팔려가지고 2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1,800원,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매하고 싶은 금액 1,800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받았던 그 판매 금액, 뭐 판매 금액에서 저희가 쓴 돈 원가를 빼시면은 얘가 지금 이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하나 팔 때마다 1,800원으로 팔았어요. 근데 얘를 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썼냐면 500원을 썼어. 그래서 500원을 빼신 1,300원이 물건 하나를 팔았을 때 버는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거를 지금 저희가 문자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잘 봐봐.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게.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정가를 X1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X1. 잘 보세요. 그리고 A%를 할인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를 할인을 했어. 그럼 봐봐.
만약에 10%를 할인했다고 하시면은 100%에서요 10%를 할인을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90% 정도의 가격을 받겠다라는 거거든. 일단 식 자체를 써볼게. 잘 보세요. 지금 정가를 x1이라고 했으니까 A%만큼을 정가에서 빼주셔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숫자로 봤을 때 정가가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A가 10%였다라고 해봐. 10%를 할인을 할 거래. 그럼 이 10%는 어떻게 구했어요? 2,000에다가 0.1 또는 100분의 10을 곱하셨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원을 구하신 다음에 그거를 정가에서 뺐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 돼. 지금 X1의 A%만큼을 할인하는 거니까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A 한 것만큼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정가에서 빼주셔야겠지. 그래서 판매 가격은 X1 정한 가격에서 안 팔려가지고 저희가 요만큼의 금액을 할인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판매 금액은 정가에서 할인한 금액을 뺐다라는 스토리야, 저게. 그래서 정가 원가는 이후에도 뭐 방정식이나 문제에서 총 5단계를 거쳐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하시고 원가가 뭔지 정가가 뭔지 자, 할인은 정가에 대한 할인인지 혹은 원가에 대한 할인인지 얼만큼을 할인해 주는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뭐 판매 가격, 판매 금액이라고 해도 괜찮아. 판매 금액은 어떤 구조로 판매 금액이 정해지는지 이익은 또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네, 그 다음에 거속시 문제를 보시면은 간단해요. 거속시 문제. 자, 거속시는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 뭐 1시간에 10km 간다 라고 하시면 1시간에 10km를 가는 속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거든. 그래서 뭐 거리랑 속력이랑 시간에 대한 공부를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봐보세요. 자, 거리는 저희가 초등학교 때 속력에다가 자, 시간을 곱했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자, 1시간에 뭐 2km 가는 차가 있었어요. 자동차. 근데 만약에 3시간을 갔대. 그럼 우리가 얼만큼 움직였습니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 곱하기 3을 하셔가지고 6km다 했잖아. 그쵸? 6km 갔다라고 했잖아. 그럼 구조를 잘 보시면 얘가 지금 거리거든요. 거리. 거리는 자, 속력 1시간에 2km 간다라는 게 속력에 대한 표현이야. 물론 시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력에다가 뭘 곱한다? 자, 시간을 곱해준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다 아는 내용이거든. 그럼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시고 얘를 총 6km를 간다라고 봤을 때 잘 보셔야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 봐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문제에서 3시간 동안 6km를 갔다라고 했거든. 갔다 합시다. 갔다라고 하면은 이 차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속력은 6에서 3으로 나눴겠죠. 그러니까 속력을 우리가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6 나누기 3을 하시겠지. 그럼 6은 뭐였어요, 얘들아? 얘는 지금 거리였고요. 3은 뭐야? 자, 시간이었잖아, 시간. 그래서 속력은요, 자, 거리에서 시간으로 나눠준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를 저희가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자, 시간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력을 구하시려면 시간분의 거리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봐봐.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얘를 지워볼게. 그래서 6km를 갔대. 1시간에 2km 가는 차로 6km를 갔대. 그럼 몇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몇 시간이 총 걸려요?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6km에서 얘로 나누실 거 아니야. 그래서 6 나누기 2를 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어떤 의미야? 자, 거리에서 뭘로 나누신 거예요? 지금 속력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시간은 뭐다? 거리에서 속력으로 나눈 거다라는 건데
또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면은 자 속력분의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자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즉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를 가지고 식을 다 바꿔보는 거거든. 나중에 우리가 뭐 방정식이나 등식의 성질을 배우시면 양변에다가 어떤 행동을 해주시면은 뭐 속력만 구할 수 있다, 시간만 구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등식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생각을 잘 해보시고 자 정리를 해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가 다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 자 거속시를 쓰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무당벌레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동그라미를 치고 삼각형을 쓰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거리를 구하시오 하면 거리를 살짝 가려주시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요. 자 속력을 구하래, 속력 살짝 가려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분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수. 그래서 속력은 가려주시면 시간분의 거리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지금 아까 제가 여기다가 정리했던 식을 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속시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은 얘는 뭐 당연히 아실 테지만 지금도 얘를 떠올리시고, 거속시 문제가 나온다면 체크해야 되는 순서가 있거든. 뭐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거속시를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뭐 이런 얘기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단 필기는 얘는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 예시나. 그 다음에 자 농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농도는요, 진하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 자 소금물의 농도가 나온다면 좀 유치하지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식은요, 자 일단 써볼게.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에다가 자 곱하기 100을 하신다. 자 농도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저희는 자, 진하기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하기는 어떻게 보면 백분율로 표현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백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퍼센트가 붙는 거.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하시면 자 여기다가 몇 퍼센트다 이렇게 나오는 거든. 예를 들어서 뭐 농도가 5%다 라는 거는요, 전체 소금물 중에서 5%가 소금이라는 거고, 만약에 8%라는 거는 전체 소금물 중에서 8%가 소금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뭐 5%의 소금물이 있었고 8%의 소금물이 있었다라고 해봐. 소금물의 양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 중에서 5%만큼이 소금일 때랑 전체 중에서 8%만큼이 소금일 때랑은 누가 더 짜겠어요, 얘들아? 8%가 더 짜겠죠. 그걸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진하기, 지금은 농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는 유치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지금 비커야. 비커고 얘가 지금 뭐야? 뭐 태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요렇게. 뭐 요렇게. 그래서 빛을 아주 세게 비춰주시면 물이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위에 물이 증발하시고 뭐만 남는다? 막 소금이 남는다 이런 설명을 해요, 초등학교 때. 자, 이건 뭐 다 아실 테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소금의 양을 구하시는 거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등식이나 방정식을 배우신다면 소금의 양을 만드는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얘는 암기하시고 가자. 자, 100분의 농도에다가 곱하기 자, 소금물의 양을 하시면 소금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만약에 이런 얘기거든. 소금물이 한 200g의 소금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10%가 뭐래? 농도래. 그러니까 200g의 소금물 중에 10%는 소금이다라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200g의 10%는 20g이잖아요. 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20g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80g의 물과 20g의 소금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하시려면 200의 10%씩 어떻게 쓸 거야? 자, 200 곱하기 자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잖아. 그래서 약분을 하시면은 20이다. 자, 20 그대로를 쓴 게 얘야. 지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고, 얘와 얘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설명은 간단하게 했고요. 자, 밑에 예시를 보면서 문자와 숫자를 사용한 식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볼게요. 성재는 뭐 꽃다발을 만들려고 한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송이를 장미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해바라기는 장미보다 2송이가 더 많대. 그럼 해바라기는 장미가 X니까 거기다가 2를 더한 자, X 플러스 2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빈칸은. 그 다음에 튤립은 장미보다 한 송이가 작아. 장미가 X니까 거기다가 한 송이를 뺀 게 뭐가 되겠어요? 튤립의 꽃송이 수가 되겠죠? 송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데이지는 장미의 2배라고 했으니까 자, X에다가 곱하기 2다. 이렇게 문자를 사용한 식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자, 보시면 한 봉지에 Ag인데 세 봉지의 무게를 구하래? 그러면 한 봉지에 Ag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뭐 하시면 되겠어요? 3 하시고 최종적으로 결과 계산하신 다음에 자, g이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봐봐. 자, 시속 50km로 T시간 갔을 때의 거리라고 했죠? 자, 이번 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거속시를 먼저 써주시고 자, 거리를 구하시려면 속력과 시간을 어떻게 하신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50에다가 t를 곱하시고 단위까지 킬로미터다 붙여주시면 되겠네. 자,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둘레야. 그러면은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x한테 곱하기 몇 하셔야 돼? 4다 하시고 센티미터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평균은 어떻게 했어요? 전체 더하신 다음에 이 과목의 개수로 나눠주시잖아. 그래서 A와 B를 완벽하게 더하신 다음에 자, 나누기 2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치? 아니면은 우리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신다면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2 뭐 점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괄호를 안 치셔도 될 것 같아. 제가 아까 괄호를 쳤던 이유는 자, 한 번에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괄호를 안 쳤다라고 하시면 얘는 다른 상황이죠? B에서 2로 나누신 다음에 A를 더하는 상황이니까 뭐 평균을 구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더한 상태를 나누기 2를 한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시면 2분의 1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1-1번도 하나씩 해봅시다. 잘 보세요. 보시면은 길이가 A인 끈을 3등분 했을 때 한 조각 자, A 나누기 3 하시겠지? 당연히 A 나누기 3 cm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물론 얘는 뒤에서 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신 다음에 a 곱하기 3분의 1하고 3분의 a다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나중 얘기고 자, 한 권에 1200원 x권 샀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x 하실 거고 얼마를 냈대?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이니까 총 낸 돈 10,000원에서 얼마를 빼셨겠어요? 쓴 돈 1200 곱하기 x원을 뺐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원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해볼게. 그럼 봐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52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 52는 5 곱하기 자 10에다가 그러니까 50에다가 2를 더한 거잖아 얘들아. 50에다가 2를 더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얘는 5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10의 자리 숫자고 얘는 1의 자리 숫자니까 10의 자리 숫자인 5한테 10을 곱하셔야 50이 될 거고요. 1의 자리 숫자인 2한테 1을 곱하셔야 1의 자리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도 하겠지만 자 x한테 10을 곱한 게 뭐가 되겠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0이라는 얘기고 1의 자리 숫자가 y니까 y한테 곱하기 1을 하셔야 자, 두 자리 자연수를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10의 자리를 x라고 하시고 1의 자리를 y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뒤에서 배울 거지만 얘네들은 지금 x, y를 쓰면 곱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x, y를 5, 2라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x, y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10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x, y 두 자리 자연수를 저희가 뭐 10 곱하기 x 더하기 뭐 y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 뭐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소금의 양은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소금의 양은 자 100분의 농도 9에다가 소금물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자 여기 전체에다가 자 g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까지는 여기까지 했고요. 네,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의 생략이야. 여러분들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만 생략할 거야. 절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그 기호들을 생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자, 곱셈 기호를 생략하시려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수 곱하기 문자나 문자 곱하기 문자식에서 곱하기를 생략을 하자라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뭐 하나의 A1인 공책 3권을 샀다. 자, A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했었잖아. 하나의 A1인 공책 3권을 샀다. A 곱하기 3이다. 자,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야. 어떻게 하자? 수 곱하기 문자에서는 얘를 반드시 어떻게 표현을 해주자? 수와 문자를 써서 곱하기를 생략해주자. 수와 문자가 있을 때는 수를 앞에다가 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x 곱하기 뭐 4다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얘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x4다? 아니요. 4x다 돼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떠한 기호를 생략했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나중에 이 4x라는 의미를 생각하셔가지고 x자리에다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4x라고 써져 있다라는 거는 4와 x가 곱해져 있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1 곱하기 문자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에서는 자, 1을 생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거든요. 또 1 곱하기 a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얘를 자, 1a라고 쓴다? 아니요. 1a라고는 안 쓰고 1을 생략해서 a다 라고 쓴다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이번에는 뒤에다 한번 해볼까?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1 생략한다라고 해서 a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왜요? 위에서 숫자와 문자는 먼저 뭐부터 쓸 건데 숫자 먼저 써가지고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실 건데 자, 이렇게 쓰지 말자라는 거지. 자, 1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자와 숫자를 곱했을 때는 먼저 숫자 문자를 써주면서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1 곱하기 a나 뭐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나 자, 1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1을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자, 주의를 보시면 자, 소수인 곱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0.1을 곱했을 때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 얘를 저희가 0.a다. 왜냐면 0.1a다 할 건데 0.1 지워가지고 0.a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 약속이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0.1a는 저희가 특별하게 0.1a라고 1을 생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물론 마이너스 1 때도 똑같아. 뭐 a 곱하기 마이너스 0.1을 한다라고 하셔도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면서 0.a다? 아니요. 0.1a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 그래서 1을 생략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만 0.1을 곱했을 때는 생략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야.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얘기할게.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요.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자, 약속이야. 저희가 자, a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d다라고 되어 있을 때 자, 곱셈 기호를 생략하셔가지고 우리가 자, a, c, b, d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그러면 얘가 a, b, c, d다 하면서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전부 다 반대로. 얘는 a, b, c, d를 쓴다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를 한 거지. 얘가 뭐냐 a, b, c, d 그냥 하나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곱셈 기호를 생략했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 얘들아 a라고 쓴다? 아니요. 같은 문자의 곱은요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분명히 틀릴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는 잘 봐봐. 만약에 뭐 x-2라는 식과요. 자, 곱하기 5를 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 괄호 앞에다가 저희가 늘 숫자를 쓰는 걸 약속으로 해서 얘를
5에다가 x-2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괄호가 있을 때는 숫자를 괄호 앞에 붙인다가 약속이야.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얘와 얘의 곱셈을 얘부터 써가지고 곱셈 기호를 생략했다라고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이것도 했었잖아. 얘는 뭐야? 분배 법칙을 하자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5 곱하기 x 마이너스 5 곱하기 2를 해보자 라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은 바로 보자마자 이거 분배 법칙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생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는 똑같은 얘기니까 잘 보셔야 돼. 곱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해볼게. 3 곱하기 x 곱하기 a 곱하기 a다 해볼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숫자부터 쓰셔야 하고요.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거듭제곱, a가 먼저니까 물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은요, 거꾸로 어떤 곱셈 기호를 어떻게 생략했는지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쓸 수 있어야 돼. 얘는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는 3 곱하기 a 곱하기 x라는 식의 자, 이 곱셈 기호를 지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3AAX라고 안 쓰죠. 3A제곱 X라고 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잘 봐. 다음을 생략해보래. 곱셈 기호를 생략해보래. 나눗셈 기호. 잘 봐. 문자와 숫자를 곱했을 땐 일단은 뭐부터 쓴다? 자, 숫자부터 쓰면서 문자 쓴 다음에 생략을 할 건데 1은 뭐 하신다? 생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겠다라는 거. 얘는 약속이니까 충분히 납득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얘는요, 알파벳끼리 곱했을 때 곱셈 기호 생략은 자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ABC라는 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생략한 거야. 곱셈 기호를 생략한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문자끼리의 곱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쓸 건데 같은 문자의 곱은 뭐를 이용해서 쓴다? 자,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쓴다. 얘 보시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실 거잖아. 자, 4번 잘 봐. y 곱하기 5분의 1이죠. 요렇게. 그럼 얘를 저희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숫자와 문자의 곱이니까 자, 5분의 1y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봐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5분의 1 곱하기 y가 만약에 4였어. 그럼 우리가 5분의 1, 4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4와 5분의 1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5분의 4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랑 얘를 곱하실 건데, 자, 얘랑 얘를 곱하실 거야.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라는 거냐면, 자, 5분의 자, 1y라고 쓰려고 보니까 1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5분의 y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써도 맞아요. 이렇게 써도 맞아. 그래서 뭐 5분의 1y다 쓰시던가 아니면 5분의 y다 쓰셔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 근데 일단은 얘라고 쓰기로 하자. 자, 5분의 y라고 할게요. 5분의 y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5번도 보시면 a 나누기 마이너스 b를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누기를 뭘로 바꾸셔야 돼? 곱하기로 바꾸셔가지고 역수 하시겠죠? 마이너스 b분의 1 하시겠지?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 부호부터 정해. 자, 마이너스죠? 자, 분모는 b가 될 거고, 자, a 곱하기 1 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a1이다? 아니죠. 숫자부터 쓸 거야. 그럼 우리가 1a인가? 아니죠.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b분의 a다 라고 써주셔야겠지.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렇게. 자, 6번도 보시면 잘 보셔요. 자, 문자 괄호 앞에나 뒤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숫자를 먼저 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4분의 1 앞에 쓰시고 x-y를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1과 얘를 곱한 거니까 어떻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야. 4분의 1에다가 얘랑 둘을 곱할 건데, 자, 이렇게 하실 건데, 자, 얘는 문자식이잖아. 그럼 곱하기 1을 쓸 때 1을 앞에다가 쓴다, 얘들아? 자, 1 이렇게 쓰나? 생각해서? 아니죠. 얘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건데,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괄호를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x-y다. 많이 틀릴 거거든요, 풀 때. 많이 틀리시고 많이 고칠 건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틀리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생각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고쳐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누가 빨리 고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틀리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자, 2-1번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자, 1번 보시면 0.1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하잖아. 그러면은 숫자와 문자의 곱이니까 숫자부터 쓸 거야. 이렇게 쓰고 a랑 b를 쓸 거거든. 근데 1을 생략해야 되냐? 아니죠. 소수 0.1일 때는 생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0.1 ab라는 거는 정확하게 0.1 곱하기 a 곱하기 b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도 한번 보자. 보시면은 일단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 나머지를 앞에다가 쓴다가 핵심이야. 그러면 C랑 A를 기준으로는 A가 먼저 알파벳 순서잖아. 그래서 A를 쓰시고 C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X 플러스 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정확하게 A 곱하기 C 곱하기 자 X 플러스 Y를 곱했다라고 보셔야 돼. 자, 얘도 볼게요. 자, 숫자 먼저 쓸 거야. 자, 마이너스 3을 쓰시고 A 두 번 A제곱 B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얘는요, 자, 4번은 중요한데 자, 틀리실 수 있거든, 충분히. 3분의 2b인데요. 여기 있는 b가 지금 얘 3분의 2b는 무슨 말이야? 3분의 2한테 b를 곱한 거잖아. 그럼 봐봐. b를 3한테 곱하겠어요? 2한테 곱하겠어요? 당연히 2한테 곱하겠지. 왜냐면은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때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꿀 거거든? 그러면 b를 여기다가 그대로 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잘 보셔야 돼. a 곱하기 2분의 3b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또한 역수를 취할 때 움직여 주셔야 돼. 그럼 b가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3b가 된 거거든. 근데 이 b는 2한테 붙은 거니까 b가 분모로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b가 2한테 붙어있는 애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실 때 정확하게 2b를 분모로 3을 분자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은 분모는 당연히 뭐 2b가 될 테고요. 자, 분자는 a3이야? 아니죠. 3a다. 이렇게 쓰셔야겠지?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실 때 문자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얘는 분자에 붙어가지고 역수를 취한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b분의 뭐다? 3a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잘 봐. 5번 보시면 x 나누기 자 y 플러스 z를 할 건데요. 자, z 쓰는 연구도 좀 해보세요. z 쓸 건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y 플러스 z분의 1이니까 얘는 지금 분모가 y 플러스 z이실 거고 x1 쓴다? 아니요. 1x 쓴다? 아니요. x만 써주시면 되겠지.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 나누기 뒤에 있는 이 식을요. 그냥 어디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야? 분모로 내려주시면 되겠지. 얘는 어차피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 자, 6번도 보시면 자, a 플러스 2b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시면 x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럼 봐봐. 어차피 분모는 x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얘 식을 한번 써드려야겠다. 얘 나누기 x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곱하기로 일단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가 x만 있잖아. 자, 분자를요. 괄호와 1의 곱인데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2b다. 이렇게 써주셔야겠지. 아마 2-1번 스스로 풀었을 때 많이 틀리셨을 건데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 괜찮아. 틀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써보셔야 돼. 자, 얘 지금 나누기 x 뒤에 있는 게 그냥 문자 분모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얘 통째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네, 다음은 2-2번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 자, 1번 보시면은 1번 하나씩 해볼게. x 곱하기 y 나누기 2야. 자, 얘 보시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자, x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이다 하시겠죠? 그러면은 문자와 숫자 곱해져 있을 때는 뭐부터 쓰기로 하셨어요? 숫자부터 쓰기로 했잖아, 얘들아. 자, 2분의 1 써주시고 x, y 쓸 건데 어차피 잘 보셔야 돼.
1과 x랑 y를 곱하실 거니까 우리가 얘를 2분의 1 곱하기 x, y다 쓸 건데 1은 얘들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쓰거나 상관은 없어요. 자, 얘를 써볼게. 2분의 x, y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2번도 보시면요. 잘 보세요. 2번 x 나누기 y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z 이렇게 했어. 잘 봐. 여기서 1번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어차피 이 나누기 2라는 거 있잖아요. 나누기 2는 어디로 가겠어? 분모로 가겠죠. 2가 요렇게, 그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시면 2분의 1 되니까, 자, 저 빨간색이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밑에서 이 나누기 y를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반드시 곱하기 y분의 1로 쓸 거잖아. 그럼 얘 y가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분모에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건 뭐랑 뭐밖에 없어? 자, 얘네들을 곱할 건데 생각해봐. 괄호랑 숫자가 있을 때는 뭐부터 쓰고 숫자부터 쓰고 자 괄호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보시면은 얘 x랑 여기 안에 지금 z가 있으니까 알파벳 순서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x에다가 2-z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 네, 일단 자 3번 보시면은 x 나누기 y 플러스 b에다가 나누기 8분의 9 a를 하실 건데 여러분들 얘 잘 보셔야죠. 지금 여기 있는 a가 어때? a는 누구한테 붙어 있는 거야? 9한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정확하게 어떻게 바꿔야 돼? 얘 지금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실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 a는 지금 9한테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봐. 얘 이 얘기 안 했는데 절대로 누구는 생략할 수 없어. 플러스는 건드시면 절대 안 돼. 얘는 일단 냅둬. 가운데다가 건드시면 절대 안 돼. 우리는 곱셈 기호랑 나눗셈 기호를 생략만 할 거야. 생략만. 그러면 이 나누기 y 봐. 나누기 y. 얘는 y가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분모로 이렇게 내려오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분의 x다 이렇게 쓸 거죠. 얘를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 절대 건들면 안 돼. 얘는요 플러스 기호는 우리가 생략을 절대 못해. 이렇게 두시고, 자 나누기 이 뒤에 있는 거를 뭐 하실 거야? 얘는 역수를 하실 건데 얘가 지금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9a가 분모로 가시면서 분자가 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돼. 근데 아마도 2-번 풀어봤을 때 틀리셨을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너무 당연한 거고, 틀리는 과정을 하나씩 설명을 들어주시면서 고쳐주셔야 돼. 고치기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볼게. 4번 한번 해볼게. 자, a 플러스 b 곱하기 h 나누기 2야.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나누기 2를 곱하기로 바꿨을 때 누가 밑으로 내려가? 분모로. 2가 밑으로 분모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럼 봐봐. 얘랑 얘를 곱하실 건데 h가 지금 문자거든요. 그래서 문자끼리의 곱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잖아. 자, a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h 생략하셔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 아니면 h를 여기 뒤에다가 붙여주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해볼게. 그래서 1, 2, 3, 4번 풀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많이 틀리셨을 거야. 너무 당연하고 이 설명들을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일단은 나눗셈 기호랑 곱셈 기호 생각하는 거는 여기까지 해볼게. 자, 이어서 개념 익히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보시면은 곱하기와 나누기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시죠. 자, 1번. 자, 문자와 숫자의 곱은 일단 숫자부터 쓰실 건데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생략하셔가지고 1은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b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자, 2번 보시면 절대로 누구는 이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야. 절대 건드시면 안 돼. 그러면은 얘랑 얘를 곱할 건데 우리가 6c 플러스 1. 자, 이렇게 써주셔야겠지. 숫자랑 괄호를 곱할 때. 그 다음에 절대로 누구는 얘는 건드실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10과 4를 뺐다라고 보셔야 돼. 절대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도 없어. 자, 이렇게 두시고, 얘는 지금 어때요? 나누기 b를 어떻게 곱하기로 b로 바꾸실 때 b분의로 가겠죠. b분의 하시고
2 곱하기 a는 우리가 2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나누기 b를 자 이렇게 바꾼 거야. 자 얘도 나누기 여기 밑에 거.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위에가 자, 7 플러스 x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절대로 건드실 수 없는 게 얘가 있잖아. 자 5번은 한번 써볼게. a 마이너스 b 나누기 a 곱하기 2야. 자 일단 절대로 누구는 건드실 수가 없어. 얘는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앞에 a를 써주시고요. 중간에 손댈 수 없는 얘 써주시고. 잘 봐. 마이너스 b 나누기 a니까 이 나누기 a의 뒤에 있는 요만큼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분모로 가시고 분자는 b랑 2를 곱할 건데 숫자랑 문자 했을 때는 네, 숫자 먼저 쓴다 이렇게 가셔야겠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자, 6번도 한번 해볼게. x 나누기 3분의 y 곱하기 3 여기서 바짝 긴장하셔야죠. 건들 수 없는 거 나왔다. 플러스 3 여기 뒤에는 건드시면 안 돼. 그럼 잘 봐. 자 나누기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 통째로 뭐 하시겠어요? 역수를 하시겠죠. 그러면 는 y가 분모로 가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분자에 누가 있어요? 분자에 x랑 3이랑 3이 곱해졌겠죠? 그럼 3, 3은 9니까 x9 아니죠. 9 x 하시고 건들 수 없는 플러스에다가 자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6번에 얘들아 이거 3이 아니라 x네.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 x니까 그러면은 뭐야? 분자가 x랑 3 곱한 거니까 3x 제곱이다. 네, x인데 3이라고 써버렸네. 3x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어서 2번 한번 볼게요. 자,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해서 나타낸 식이 나머지니까 다른 거. 자, 1번부터 해보자. 자, 1번 보시면은요. 저 뒤에 있는 나누기 부분 있잖아. 그게 지금 어디로 오시겠어요? 분모로 오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될 건데 b랑 a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곱하기 기호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자 bc분의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곱할 거야.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곱할 건데 자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이야. 그러면은 분수의 곱셈은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시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자 분모가 bc고 분자는 1이잖아. 요렇게. 그럼 한 번 더 자 분모는 bc고요. 분자는 뭐가 돼? a1 아니죠. 1a 아니죠. 그냥 a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3번 한번 해볼게. 자 a 나누기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거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뭐가 돼? c가 되겠지. 요렇게. 그러면 어때요? 얘 1번이랑 똑같죠? bc 곱하시면 bc인데 그게 지금 분모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bc분의 자 a다 되겠네. 자 4번도 보시면 잘 보세요. a 곱하기 b 나누기 c인데 b 곱하기 c분의 1 하시겠지?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c분의 b잖아. 한 줄만 더 써볼게. a 곱하기 c분의 자 1b야? 아니요. b1이야? 아니죠. b가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는 c고요. 분자는 얘랑 얘를 곱할 건데 알파벳 순서대로 곱하시니까 자 c분의 ab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지금 다르고 자 5번도 보시면 a 나누기 b 나누기 c잖아. 그럼 나누기 나누기니까 곱하기 b분의 1 c분의 1 하시면 분모가 b랑 c 곱한 형태가 나오실 테고 네, 분자가 a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몇 번이요? 네, 4번이 되겠지. 3번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다음의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a의 3배보다 6만큼 큰 수야. 일단 써보자. a의 3배는 a 곱하기 3이고 6만큼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6 하셔야겠지. 그럼 여기서 절대 누구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곱하기랑 나누기 빼고 나머지는 건드시면 안 돼. 그러면은 얘들아 a3이다? 아니죠. 3a다. 숫자 먼저 쓴다. 그 다음에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얘와 6 써주시면 되겠죠. 3a-6이야. 얘는 정확하게 3과 a가 곱해져 있으면서 6을 뺐다라고 봐야 돼. 자, 2번. 밑변의 길이가 a, 높이가 h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뭐다?
삼각형의 넓이다 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 2니까 곱하기로 바꾸시면서 누가 아래로 내려와? 얘가 지금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래서 2분의 뭐다? A랑 H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2분의 AH. 자, 3번. 정가가 1,000원이야. X% 할인했대. 지불한 금액. 자, 보세요. 정가. 얼마래? 정가가 지금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할인을 얼만큼을 했어? 자, X%를 할인을 했죠. 요렇게. 그럼 우리가 1,000원의 X%에 대한 식을 어떻게 쓰실 거야? 1,000원의 X%. 1,000 곱하기 100분의 X를 하겠죠. 요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1,000원 곱하기 100분의 X야. 근데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판매 금액이었다라고 봐야겠지? 우리가 판매 금액만큼 지불을 했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가 1,000원에서 할인된 가격을 뺀 만큼, 자, 요만큼 돈을 지불을 했겠지. 그럼 여러분들 뒤에 있는 거 약분을 하시면 얘가 지금 10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 마이너스 10 곱하기 x니까 어떻게 써주시면 돼? 1000 마이너스 10x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000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뭐 괄호치고 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얘도 지금 넓이니까 얘들아 제곱센티미터 붙여주시고 수니까 이렇게 쓰겠지. 자, 4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자, 거리 구하라 그랬어. 거리. 그럼 거속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자, 거리와 속력과 시간 써주시고, 자, 거리를 구하실 때는 속력과 시간을 어떻게 하라? 자, 곱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시속 60에다가 속력에다가 x시간 갔을 때의 거리에다가, 자, 그 다음에 시속 80으로 y시간 갔을 때의 거리를 합한 전체 거리. 자, 여기 플러스 하셔야겠지. 이런 식으로. 절대 얘를 건드실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자, 60x 플러스 뭐다? 자, 80y다 써주시면 되겠지. 거리 킬로미터니까 이렇게 하시고 킬로미터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자,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자, 100분의 농도. 농도가 몇이에요? 자, x에다가 곱하기 300g 되겠지? 그럼 잘 보세요. 약분하시면은 3이 되겠지? 그럼 x3이야? 아니죠. 3x, 자, 그램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3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4번 한번 해볼게. 4번. 다음은 희진이와 수정이의 대화이다. 네모 안에 가로 안에 알맞는 수를 쓰세요. 수량을 생략해서 써보래. 그럼 봐봐. 3점짜리 A 문제랑 3점짜리 A 문제랑 그 다음에 5점짜리 B 문제를 맞췄대.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써볼게. 3점짜리 A 문제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에 5점짜리 B 문제니까 이렇게 썼겠지. 총점이래? 더 하셔야겠죠? 절대로 얘를 건드실 수가 없는 거지, 플러스를. 그러면은 숫자랑 문자의 곱이니까 3A.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5B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가로는. 그럼 봐봐. 나는 너보다 8점이 높았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한테 3A 플러스 5B 점한테 플러스 8점을 했겠지. 요렇게. 이해하시겠죠? 플러스 8점이래. 그리고 나서 오늘 미술 시간에 포스터 그리기에 필요한 준비물로 한 장에 500원인 도화지를 몇 장을 샀대? 자, X장을 샀대. 그랬더니 가격이 얼마였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500X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0장의 Y원이래. 그럼 얘들아, 10장이 만약에 10,000원이었어. 그러면 한 장 가격은 어떻게 해요? Y원 10,000원에서 어떻게? 10으로 나누실 거 아니야? 10을 나누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쟤는 Y 나누기 뭐가 되는 거야? 자, 10이다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총 10장을 샀어요. 10,000원 됐대. 10장에 10,000원이야. 그러면은 한 장에 얼마인지 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원으로 10으로 나누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10장에 10,000원이면 한 장에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 얘 나누기 이해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뒤에 있는 거 분모로 가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0분의 y1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지. 얘를 물론 뭐 10분의 1y1이다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괄호 하나씩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4번까지 개념 익히기 마무리 해볼게요.